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유정형의 사상체질 실전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소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까칠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소통의 기술. 심리학이 요즘 뜨고 있죠. 뭐 사회심리학, 또 무슨 관계심리학, 또는 인지심리학도 있고요. 또 진화심리학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요즘 대세예요. 근데 새로운 또 이론이에요. 사상체질 심리학. 그것도 실전. 저도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설득을 강의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을 봤는데 새로워요. 보통 사상체질 그러면 건강, 태음이는 돼지고기를 어쩌고, 소비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건 안 해요. 건강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관계,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도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정형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요. 강사협회에서 오랫동안 뵀고요. 한결같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그 협회 모임에 왔을 때 좀 스타가 되고 뜨면은 좀 사실 조금 약간 좀 거들먹거려도 되잖아요. 근데 유정형 소장님은 스타 강사거든요. 그 석 달 만에 유튜브에 19금 강의 치면은 나와요. 지금도 19금 강의. 그러면 석 달 만에 500만 뷰면은 기록적인 거거든요. 그 어떠한 강의도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리고 강사료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침마당에 출연하시고 엄청 스타 강사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겸손하시고 늘 사람 좋아하시고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사야 되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요. 제가 꼭 공짜로 받아서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사상체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심리학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는 그 허태균 교수님인가 그 한국인의 심리학 교수님 뜨셨죠. 그분도 우리의 그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동양인도 일본, 동남아, 한국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시아, 우리 동양인의 심리학이 유행인데, 사실은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르거든요. 일단 체질이 달라요. 체질부터 토양, 이런 게 다른데, 그런 면에서 이 사상체질로 이렇게 심리학을 풀어서, 우리 한국인만의 심리학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상체질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재마에서 나왔죠. 사상체질은 우리나라죠. 사상을 인간의 몸에 적용시킬 때 인간의 장부의 강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양인은요,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합니다. 또 폐장이 강하고 간장이 약한 태양인, 신장이 강하고 췌장이 약한 소음인, 간장이 강하고 폐장이 약한 태음인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장기의 강약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상인으로 배치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 음식이 몸에 좋은가 반면에 따뜻한 음식이 몸에 좋은 사람이 있죠. 자신의 장기가 지닌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음식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다르니까 성격도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 이재마 선생님은 건강 때문에 이 사상의학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심리학으로 푼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이 책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넣은 겁니다. 사상, 체질, 심리학.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우리 한국인의 심리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없는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껍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은 네 가지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껍데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4x4가 되는 거죠. 4, 4, 16.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요. 16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껍데기 뭐냐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는 소양인인데 소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체질은 안 바뀌어요. 껍데기를 쓰고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민인데 몰라요. 저 태음인 같기도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근데 직접 제가 또 뵈니까 저보고 뭐 류정윤 소장님이 소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소양인 껍데기 맞는 것 같아요. 전 소양인은 아닌데 소양인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장부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체질마다. 그러니까 심리 차이도 있는 게 장기의 운동량에 따라서 양과 음의 차이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폐와 위장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많죠. 계속 폐와 위장은 움직이잖아요. 행동이 빠른 장기죠. 그래서 양이는 행동이 빠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음이는 운동량이 적고 움직임이 작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느리고 내향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몸의 다름은 인간의 행동이나 표현도 다르게 나타나죠. 사람은 살면서 많은 탐험과 탐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호기심이 많죠.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의 외부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발사년, 양인, 그러니까 외향적 성격, 도전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질서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도 유연하죠. 태양인과 소양인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음인은 뭐냐 이거? 태음인과 소민은 탐구형이에요. 탐구형은 주로 내부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수렴형 음인이고 내향형입니다. 분석과 통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제로 발로 뛰면서 세상을 느끼기보다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내부를 관찰하는 데 힘을 쓰죠. 이건 타고난 성격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그 노력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음인이에요. 내향형이에요. 안 믿으신다고요?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저희 가족은 알아요. 제가 내향형인 거. 근데 행동은 외향형처럼 하죠. 극복하고 싶었으니까. 환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타고난 체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수시로 내향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녹음하는 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자, 태음이는요. 양인들의 이야기를 문학과 예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죠. 참고로 태음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소양인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되고요. 그들이 또다시 탐험에 몰두하게 만드는 계기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상체질 심리학은요, 내 체질, 내 진짜 본질, 이런 무의식 심리에 집중을 합니다. 무의식 심리는 정신 심리학을 넘어서 몸의 심리학이거든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 이게 삶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의 심리학이죠. 뇌를 몸의 일종으로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뇌와 연결됐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몸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심리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내 몸의 심리학, 내 체질의 심리학을 배우는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정영 소장님의 사상체질 심리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영 소장의 사상체질 실전심리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상체질의 주요 포인트는요, 기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태어난다는 거죠.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체질은 정해져 있지만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또 사회 속에서 같이 조화롭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내 개성이 좀 드러나야 자존감도 있고 행복해집니다. 사상 체질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체질로만 몰고 가거나 나는 어떤 체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상대에 따라서 또는 조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맞춰간다면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 이재마 선생이 이론을 만들 때하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죠. 국민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체질이. 그래서 이 유정형 소장도 그 이재마 선생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좀 다르더라.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유형을 4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상 체질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체질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이해죠. 난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면 이걸 극복해야겠구나. 또는 이건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움은 또 무엇인가, 또 나의 부족한 건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소민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난 태음인적인 기질도 있네. 거기에 소양인처럼 행동하네. 태양인 같은 기질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쪽에 극단적이지 않아서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두루두루 장점들을 좀 갖춘 거 아닌가 스스로 착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강점이죠.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잘하는 일을 찾고 계속 잘하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늘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흉내낸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타고난 강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잘 살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이용해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보고 그 포인트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좀 읽어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그는 높은 넓은 맥주를 좋아했고 가본 나라를 두 손으로 꼽는 게 힘들 정도로 방랑벽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성향 때문에 히피 생활을 했던 소양인이었지요. 산을 사랑해서 전문 등반가들도 평생 목표로 삼을 법한 에베레스트, 칸첸중가에도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산을 다녔는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한 자리 가만히 있지 못하고 놀기 좋아했던 기질을 지녔던 이 사람은 잔스포츠의 창립자 스킵 요엘입니다. 그는요, 산에 다니다가 단지 내가 쓰기 위해서 가방과 텐트를 만든 거예요. 노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이어진 거죠. 가방의 종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산행이라든가 여행 목적의 용도에 맞는 가방을 만들고 또 사촌 여자친구와 함께 삼촌이 운영하던 정비소 구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품이었지만 지금은 아웃도어라고 불리면서 호평 속에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스캡 요웰은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었고요. 성향대로 잘 놀았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과 누가 가장 먼저 산에 오르는지 얘기하면서 즐기기도 했고요. 그는 이런 말을 하네요. 비즈니스는 어떻게든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겐 잔스포츠가 그랬습니다. 직접 물건을 쓰지 않고서는 자신 있게 팔 수 없었죠. 리테일러들과의 산행 행사는 함께 등반을 하는 아웃도어 모험인 동시에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인터뷰를 보면 그의 삶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또 사상체질을 알게 되면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타인과 협력할 수 있죠.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남의 일에는 개의치 않죠. 본인은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와 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단에서 벗어나서 주위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고요. 태음인은 눈치 없이 굴어서 주변 사람들부터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 갖은 구박을 다 받는 태음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풀어낼 수 있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주변에 태음인 있어요. 제가 아는 태음인. 진짜 이래요. 눈치가 좀 없어. 잘 까먹어. 소행인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힘든 체질임을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행인은 즐거운 일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소음인과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 저는 소음인인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요. 속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매사에 혼자 끙끙 앓는 일이 많죠. 세상 고민 혼자 다 짊어지니 얼굴에 나는 왜 이럴까 노래가 저절로 애창곡이 됩니다. 이걸 또 개선, 저는 사실 이런데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야기를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체질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우선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요. 소양인은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행동중심, 반응, 변화, 자극, 강화이고요. 태양인의 심리학은요, 형태주의예요. 형태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전체, 행동, 동기, 유기적 존재, 지금 여기, 선명함, 알아차림이고요. 소음인의 심리학은요, 정신분석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성악설, 무의식, 동물적 본능, 변화 불가능, 수동적 존재, 꿈의 해석, 성에너지입니다. 자, 태음인 심리학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성선설, 자각, 인간성 중시, 변화 가능성, 능동적 존재, 존재성,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을 좀 더 보면 행동심리, 행동중심이에요. 그래서 소음인에 비해서 생각의 깊이가 얕죠. 그래서 그저 즐거운 자신의 인생만을 외칩니다. 앞에 이야기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행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소행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욕구를 채우려고 사랑을 찾곤 합니다. 굉장히 바람을 필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상대 소음인은 좀 달라요. 예. 자, 태양인은 현재 보이는 중심으로 한 형태주의 심리. 우리나라는 태양인이 좀 적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소음인이 좀 많죠. 소음인하고 태음인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인의 심리는 겨울입니다.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자신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안정성을 지향합니다. 혹시 사랑에 부족할 결혼일지라도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책임과 헌신, 그리고 미션 위주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죠. 함부로 결혼 생활을 깨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딥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하라고 다도하게 충고하는 소음인을 떠올립니다. 이 소음인과 결혼하게 돼. 저희 아내도 소음인이고요. 저는 이제 소음인인데 소양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의 껍데기라고 하죠. 자, 태음인은 인간에 관한 관심이 깊어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우정과 사랑을 착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우정을 사랑으로 여겨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자, 유정영 소장의 사상체질 실제심리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나는 어떠한 체질인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건강이 아닌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정영 소장의 사상체질 심리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각 체질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양인에 대한 이야기. 특징은 낙관적인 팔방미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책 없는 충동주의자입니다. 행동이 빨라요. 충동구매도 잘하고. 그러니까 호기심 천국이죠. 호기심이 많습니다. 소양인이 눈에 비친 세상은 신기하고 재밌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소양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호기심 많고 굉장히 행동주의거든요. 약점은 기분에 따라 충동적이다. 소양인과 함께 있으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칙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무가내 성격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쉽게 열정을 불살하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죠. 통합을 한다면 소양인은 무한긍정의 오아시스다. 재미를 추구하고 실증을 자주 낸다. 목소리는 당당한 편이지만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많고 흥분했을 때는 앞뒤 조리가 없다. 무슨 일이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므로 경솔해 보이고요. 일하는 모습이 거칠고 실수가 잦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양인 이야기는요. 소양인의 의식을 지나서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게 좀 있네요. 이거는 직접 책을 보셔야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그들은 늘 봄의 즐거움과 여름의 찬란함을 함께 추구하려고 합니다. 즐거움에서 출발해서 찬란함으로 도착하려는 심리. 제 겉은 즐거움으로 포장하지만 그 내용물은 찬란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심리죠. 정리해보면 강점은 재미만 붙이면 어떤 일이든지 잘 해냅니다. 윤리적인 틀에 갇히기보다는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에 깊이 몰입하는 특성이 있고요. 연예인처럼 화려한 모습을 추구하고 자신을 방송 매체 등에 보이는 것에 큰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이상적인 꿈을 꾸며 낭만적인 연도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주저하는 면이 없고 시원하게 잘 해나갑니다. 약점은요. 말이 너무 앞서서 용두사미형으로 보여서 타인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등 마무리가 약하고요. 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그 친구가 딱 요거네요. 소양인을 갖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예,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자, 태양인.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서양인들에겐 태양인이 많은데 타고난 리더고 어떤 면에서 막무가내 독재자들이 많고요. 전사의 후예입니다. 또 약점은 약한 것은 나쁜 거라는 고집을 갖고 있다. 그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태양처럼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태양인은 일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스피드를 갖고 있고요. 빠른 직관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뇌 활동이 활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행동으로 빠르게 옮기는 행동주의입니다. 과감한 성격으로 타인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약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의견 대립이 됐을 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타인과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기질 때문에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요. 일을 너무 빨리 재촉해서 타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 문제를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이 부족해요. 일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음인입니다. 섬세한 전략가이고 원한 깊은 쫌생이. 한국인의 30%가 여기에 해당된다나요? 그러면 30%가 쫌생이라는 얘기인가요? 소음인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발달할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마른 형, 그러니까 하체가 발달했고 상체가 좀 말랐네요. 생김새는 착해 보이고요. 아기자기한 인상을 줍니다. 소음인 여성은 겉보기와 달리 친해지면 애교가 많아지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인상에 어울리는 외모로 보입니다.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얌전한 편이면 많이 움직여도 땀을 거리 흘리지 않습니다. 평소엔 차갑고 무심해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작은 눈웃음으로 문남성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걷는 모습이 앞으로 숙이는 형태를 자주 보여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 아내가 딱 요래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자, 소미는 몹시 차가워서 마음도 차갑습니다. 마음이 차갑다는 얘기는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정한 올바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며 거짓이나 불확실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사고 능력이 뛰어나서 분석과 탐구에 능숙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실패 확률을 줄입니다. 맞는 것 같긴데 저는 좀 완벽하게 분석을 못하는 좀 덜렁거리는 것이 있어갖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저를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나 보죠. 소음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완벽주의자다.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외톨이다. 약점은요, 얼음처럼 차갑게 불처럼 뜨겁게 살자. 정리해봅니다. 높은 몰입도와 추진력으로 타인들과 신뢰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았을 때는 침착하게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안목을 지녔으며 학자나 이론가로 유명해지는 이가 많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꾸준하게 끝까지 행합니다. 일이 마무리를 잘하죠. 약점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부족해서 타인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늘 외롭습니다.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치닫죠. 보기에는 유해 보이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요. 지나친 완벽주의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타인의 부담을 살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분석적이라서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태음인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중재자, 그러나 속 좁은 외국수가 될 수도 있다. 평화와 공존을 좋아하죠. 또 좀처럼 알 수 없는 속마음, 속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속도는 빠른데 유유자적한 태음인, 답답해 보일 수 있죠. 때로는 고집스럽고 편협한 것처럼 보이죠. 빤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태음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애는 누굴 닮아 고집이 그렇게 센지 한번 작정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태음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주는 친절한 고민 상담자이기도 하고요. 자, 태음인 정리해봅니다. 세속에 욕심이 없고 타인을 돕는 일에 잘 나섭니다. 타인을 도우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꿈을 일치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애쓰는 마음이 강하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생각하는 안정적인 면이 있으며 사려가 깊습니다. 약점은요, 현실성이 부족해서 타인들과 관계에서 종종 손해를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이나 슬픔 등의 감정이 가슴속에 남아있고요. 싫어도 싫어하는 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지나치게 수용적이어서 타인에게 이용당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132페이지에는 체질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 체질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이는요, 가장 좋은 게 태음인의 껍데기를 써야 된대요. 그리고 태양인은요, 소양인의 껍데기를 써야 되고요. 소음인은 태양인 껍데기를 쓰는 게 제일 좋답니다. 유정영님의 사상체질 실전 심리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 소통을 사상체질 심리학을 알면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통의 달인이 되는 거 가능하다. 체질에 따른 욕구와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우선 내가 의식하는 세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 두 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요.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를 최대한 크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의식인데요.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몸을 잘 살펴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살아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양인의 의식은 봄에, 무의식의 몸은 여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봄의 입장에서 여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봄이 여름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미래. 여름을 예측해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봄의 즐거움과 여름의 열기를 서로 조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태양인의 의식은 여름, 무의식의 몸은 가을이에요. 또한 소음인의 의식은 가을, 무의식은 겨울이고요. 태음인은 겨울에서 무의식은 봄으로 갑니다. 이렇게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가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자, 사계절 이렇게 돌잖아요. 이걸 좀 알면 조화롭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여기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의식에 관심을 갖자. 첫 번째는 자신의 의식을 정확히 아는 거답니다. 첫 번째는 소양이라면 뭐라고요? 봄이 성향이죠. 태양이는 여름, 소음이는 가을, 그리고 태음이는 겨울. 이걸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양이는 여름의 특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소양인의 무의식에는 여름의 특성,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불과 같은 기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양인과 소통할 때는 이런 특성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즉 여름의 특성인 폭발하는 열정에 코드를 맞춰 소통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리액션을 잘 해주거나 흥겹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죠. 네 번째는요.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물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인의 의식에는 이제 봄을 닮았잖아요. 무의식은 여름을 닮았다 그랬죠. 소음인의 의식은 가을을 닮았고 무의식은 겨울을 닮았다 그랬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듯이 체질에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물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계절은 물론 계절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라고 그러네요. 다섯 번째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를 넓혀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거예요. 분석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은요. 개성화 과정은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무의식을 통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경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일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미쳤나 봐. 이렇게 할 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유 없이 화가 막 자주 나거나 짜증이 나는 분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의식의 측면에서 무의식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꾸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자주 좌절하는지, 어떤 것에 약한지, 어떤 것에 마음이 들뜨는지요. 화가 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알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서 주위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 이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277페이지를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나와요. 중년 이후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깊이 넓이를 확장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중년이 됐으면 사람을 좀 이해하죠. 또 경륜도 쌓이고 사람을 알아가고 이제 나를 좀 알아가야 된 시기도 하고요. 인생 2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각 체질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년 이후에 그런 얘기가 좀 있네요. 소양인은요, 소양인들에게는 소민의 자아 실현을 배우래요. 왕성한 그 관계를 맺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소양인. 근데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쉽게 실증을 내죠. 그럴 때는 이 소민의 자아실현 욕구 이런 걸 좀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기 힘들다면 태양인의 이 존경의 욕구를 거쳐서 가기를 원하고요. 태양인은 존경받기를 되게 좋아하죠. 계절의 순환처럼 봄에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소양이는 봄이고 태양이는 여름이니까 태양인을 거쳐서 이제 소음인이 가을로 가는 거죠. 소유양식도 성적 대상 확보에서 지식을 쌓는 것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라고 그래요. 쾌락을 되게 좋아하니까 소양이는 소음인의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 점점 더 발전하고 무게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태음인은요, 태양인은 태음인의 안전과 초월로 나가라. 그러니까 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난 타고난 리더인데 좀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태음인의 성격으로 만회하는 거죠. 자, 이번엔 소음인입니다. 소양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라. 자, 매사에 성실하고 완벽하고 철저하잖아요.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성과를 추구합니다.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일에 성과를 나타내는 성향이 강하지만요, 소극적이고 뚝심이 적기 때문에 태음인보다는 덜 장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의 무의식적인 심리 욕구는 자아실현입니다. 다른 체질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음인은 자아실현 욕구를, 소양인은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고요. 소양인 분들은 기분 나쁘겠네요. 근데 소음인이 이제 자아실현 욕구에서 좀 생리적 욕구도 좀 가야 된다. 소음인도 즐기라 이거죠. 좀 놀자, 좀 놀자. 소유 내용도 이제 지식에서 이성으로 좀 옮겨보고, 이 소음인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저항을 느낄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인의 존재 이유는, 원칙은 쾌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태음인은요, 태양인의 존경과 권력을 지향해라. 느긋한 평안한 성품을 지닌 태음인은 주위에 많은데요, 이들 옆에 있으면 커다란 갈등이 없이 편안하죠. 친구인 태음인들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태음인 같은 또 친구가 있으면 좋죠. 뚝심이 있고 인내심도 강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간혹 고집을 부리면 이게 아니다 싶어도 계속 밀고 나가려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자, 이 태음인의 소유 내용은 이제 물질입니다. 소위 물질로 이동을 하라 그러네요. 오케이. 이 책은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소양인이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한번 파악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재테크 얘기도 있어요. 체질별 재테크를 어떻게 되는지, 체질별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는지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인인데, 재테크 잘 못해요, 소음인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좀 공격적인 재테크를 해봐라. 어차피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저도 슬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요, 유정영 소장의 사상실 실제 심리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의 심리학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체질을 알고, 이재만 선생이 또 우리 한국의 의학, 한의학 전문가시니까 건강이 아닌 심리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